우리 이제 상품을 판매하고 그럴 때 이제 현실에 좀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제가 이제 조금 나눠봤어요. 우리 여기 지금 계신 선생님들이 어떤 분류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인 직장인분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분류, 그리고 한 분은 이제 꽃집 사장님들. 저희가 이제 꽃집 사장님들에 대한 릴스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팔로워 중에 꽃집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꽃집은 꽃에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이렇게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 뭐 캔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레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보케 캔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정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정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가꿔 놓는 예쁜 정원도 있을 수 있지만,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 저는 정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꽃에 관련된 농장. 오늘도 팔로우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름이 조금 특이해서 들어가 보니까 절화도 키우시고 그다음에 농작물도 키우시고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뭔가 그런 식으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제가 조금 추측해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인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마음. 내가 좀 뭔가 배워보고 싶은데 내가 근데 좋아하는 게 좀 꽃인데 꽃에 관련돼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고, 또 우리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요거 말고 N잡, 그러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다니면서 뭔가 투잡식으로 뭔가 부업이라 그러긴 너무 촌스럽지만 어쨌든 간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분들도 또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인들과 일반인들 두 분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좋아하는 일로 돈을 조금 벌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좋아하는 일로 돈 버는 일이 제일 힘들대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내가 맨날 난 좋아하는 일로 돈 버니까 너무 좋던데 뭐 그랬더니 그게 제일 힘든 일이야. 그걸 유지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쳐야 되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 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왕이면은 내가 이 일을 할 거라면 좋아하는 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하시려고 이제 시동을 부릉부릉 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장 다니시는 선생님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은우 선생님도 있고, 우리 말리다 선생님도 있고, 다 회사를 다니고, 디프로 선생님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면서 저한테 꾸준하게 배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한 1년 정도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 듣고 있는 거 아니야? 뭐냐면 지속성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몸이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회사가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리다 선생님이 만들었지. 말리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가 연말 되면 회사가 너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연말연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사그라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시동을 걸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연초에 되려면. 그러면 또 내가 막 혼자 막 스스로 막 해야지 해가지고 좀 끌어올리다 보면 또 회사가 또 바쁘면 또 꼬꾸라지고, 약간 이런 기복이 있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고, 우리 또 일반 가정에서 이제 한번 배워볼까 하시는 분들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내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절실하지 않아. 절실함이 없으니까 어쩌다가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남편이 아파. 남편이 요즘 아픈 건 관심이 없죠. 애들이 아파. 그러면 애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팔려가지고 막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다시 이제 뭔가 가정의 평화가 오면 다시 또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부릉부릉 하려면 또 오래 걸리고, 이 패턴이 이게 굉장히 낙폭이 크시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이게 꼭 주업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일단 배워보기는 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흐름을 조금 타주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은 그 다음에 오는데 한 두세 달 정도 걸리고 그렇게 되니까, 또 공감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돈을 벌어보면 되게 흥이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그 주제가
비즈니스 루틴 만드는 거거든요. 판매 루틴 만들기. 예, 드라이플라워 판매 루틴 만들기도 있지만 비즈니스 판매 루틴 만들기. 내가 이걸 직접적으로 팔아보는 그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선생님들에게 루틴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꼭 이 안에서 틀에서 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선생님 제가 따져보니까 선생님 거를 인스타를 쫙 봤는데 세상에 디자인 너무 많아. 내가 그 디자인을 다 흡수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난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어떤 거? 뭐 이런 유리병 같은 거. 이런 유리병 그리고 우리 샬렛 했었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 이런 거 만드는 거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요런 것들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판매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어스 이런 데 입점해가지고 요런 부분들만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네. 저한테 수업 안 들어도 이런 건 할 수 있죠. 우리 2회 수업차 들었고 1회 2회차 수업 들었으면 이거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먼저 팔아보는 거죠. 이게 되나? 근데 이게 하나 팔렸어. 그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렇게 인스타에서 팔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팔고 그렇게 판매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정작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띨랑하고 주문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막 소리 질렀잖아요. 막 캡처해가지고 신랑한테 보내주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누가 나한테 주문을 했어! 막 이러고 그게 최근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팔아보면은요. 아, 이게 팔리는구나. 이게 되게 재밌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게 자극이 되면서 내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팔지 않고 계속 배우기만 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언제까지 돈을 들여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계속 투자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자괴감에 빠져. 나는 남편이 이렇게 힘들게 벌어둔 돈으로 이런 데 이렇게 투자하는데 남편 나가서 일하는데 나 너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미안하고 갑자기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평범한 생각이에요. 근데 막상 내가 이거를 판매를 해보겠다, 판매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마음이 다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잡식으로 해서 한번 팔아보시고 일반인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팔아보시다가 직장인 분들이 내가 나중에 직업을 바꾸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는 단계는 내 월급의 3분의 2 이상의 매출이 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분의 2 이상의 매출이 났을 때 그때쯤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땐 그만두시고 본격적으로 내 브랜드를 운영해 보셔도 좋다. 저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금을 수혈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내가 배우는데 계속 남편 돈을 갖다 쓰거나 집안 생활비를 갖다 쓰거나 이럴 땐 되게 부담스러운데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이 뭔가 그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부담이 덜 되거든요. 그리고 판매할 때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거는 드라이플라워뿐만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뭔가 투잡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꽃집 하시는 선생님들. 저는 꽃집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맨날 릴스에서 떠들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생활을 한 12년 정도 했는데 제가 메이저급이 되지 못할 바에는 나는 생활을 그만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고 아무도 없는 이 불모지 땅에 와가지고 혼자 돌고르면서 시작한 게 이제 12년 차가 내년이면 12년 차가 돼가는데 그런 마음으로 드라이플라워를 시작했거든요. 그만큼 저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 그럼 20년이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치열했어요. 그때도 치열했지만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새벽 배송이 오는 시대라고. 새벽 배송이. 예약해놓으면 아침에 우리 집 앞에 꽃다발이 오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더 치열해야 되고 더 뭔가 색깔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드라이플라워를 배우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꽃을 오래 한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꽃집을 와야 되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냥 남들이 하듯이 꽃다발 잡아서 남들이 하듯이 꽃바구니 잡아서 선생님 얼마에 팔아요? 5만 원? 그럼 나도 5만 원 똑같이 올려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동네 빵집, 동네 책방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동네 책방이 다 망했다고 막 그때 한참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동네 책방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영품문고, 교보문고 이런 대형 서적과 그 다음에 예스24 교보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망가진다. 그러면서 싹 문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리바게뜨 때문에 동네 빵집이 망하는구나. 뚜레쥬르 때문에 망하는구나.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넷 때문에 이런 동네 책방들이 다 망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뭐야? 독립 책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빵집들이 생겨나네? 그게 그 시장을 파고드는 거지. 이 대형들이 하지 못하는 그 자기만의 독창적인 것들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너무 활성화되면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꽃집도 분명히 그 단계를 넘어서겠다. 단계를 분명히 거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하는 소리가 도소매 분리가 안 돼서 힘들어요. 지금 인터넷 업체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요. 농장에서 직보성에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리고 꽃집 옆에 꽃집이 자꾸 생겨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선배들의 그 업종만 다르지 그분들이 다 겪었던 부분들이야. 그분들이 어떻게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과부하됐던 것들이 싹 빠지고 굉장히 담백하게 자기만의 색깔을 명확하게 보이는 상점들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동네에 이제 메인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꽃집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꽃집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꽃집들이 한 번은 싹 그 동네 책방이 없어지듯이 쫙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색깔이 명확해서 다른 지방에서도 오는 그런 꽃집들이 굉장히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꽃집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왜 여기를 가야, 이 꽃집을 왜 꼭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들을 고객들한테 충분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게 드라이플라워가 무슨 도움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드라이플라워는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평균적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드라이플라워가 성수기일 때는, 생화가 성수기일 때는 드라이플라워 성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생화가 비수기일 때는 드라이플라워가 성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평균적으로 맞춰놓고 그리고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 꽃집으로 분명히 와야 될 이유, 그리고 내가 여기가 내 단골 꽃집이야. 내가 꽃이 필요하거나 무언가가 필요할 땐 꼭 여기 와서 사라는 게 돼버리니까 저는 꽃집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약에 난 드라이플라워 싫어. 나는 테라륨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테라륨이랑 꽃집이랑 접목시켰을 때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하셔가지고 뭔가 꼭 여기로 와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방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 공방 사장님들과 꽃집 사장님들과의 공통 부분이 뭐냐면 수업이에요. 제가 우리 꽃집 하시는 분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 좀 있으면 또 비수기 오잖아요. 그때 되면 우리 사장님들 뭐 하세요? 알바할까? 그리고 알바 찾아봐. 진심이에요. 진짜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뜨문뜨문 문을 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월세 충당하신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뭐라 그러면 알바하지 말라고 그때 릴스에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왜냐면 알바를 하게 되면은 돈은 벌어도 그때 단기적으로 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내 지금 가게 운영비를 벌 수는 있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상품 개발이 안 돼요. 왜냐면 내 몸이 힘드니까. 나는 1인 사업자잖아. 여기 와서 내가 상품 개발을 해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면서 뭔가 공부도 하고 상품 개발을 해서 사람들한테 판매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 서비스 뭘 하나 더 드릴까 포장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그 손님 오면 그냥 일단 꽃다발 하나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꽃집에 대한 질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를 하라고 하죠? 그 시간에 내가 알바에 가서 벌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50만 원이야. 그럼 50만 원을 벌 수 있게끔 뭔가 수업을 오픈을 하시던지 아니면 키트를 판매하시던지 아니면 뭔가 이벤트를 하시던지 뭔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이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지만 내 꽃집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꼭 하는데, 우리 꽃집 하시는 선생님들은 난 수업하면은 뭐 내 거 와가지고 베끼는 것도 싫고 와서 내가 이거 가르쳤는데 누가 옆집에 뭐 꽃다발 똑같은 거 만들어서 팔더라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예. 그만큼 내 실력이 뛰어나야 돼. 그만큼 가르셔야 되는 거고. 남이 와서 내 거를 베끼더라도 그래 너 그거 해. 내가 나 또 딴 거 하면 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카피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무슨 성인 부자처럼 그래 베껴 이랬을까요? 네. 저도 아니었어. 막 내 거를 베꼈어. 어떻게 또 내 거를 가져갈 수 있어. 막, 내가 다 바꿔도 내 자식은 내가 알아본다고 조금만 바꿔도 다 알아봐.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디자인을 내서 너가 디자인을 앞에 내놨어. 사람들이 봤어. 그럼 이제 더 이상 네 게 아니라고.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어요. 더 이상 네 게 아니야. 그만큼 네가 내놨고 사람들이 예쁘고 봐줬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제 이 디자인이 더 이상 내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이야기로서 마음의 모든 게 다 풀렸어요. 그리고 이건 어차피 카피에 관한 것들은 어차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삼성이나 애플 맨날 뭐 걔네들도 다 카피 당하잖아요. 중국 애들이 다 카피하고 법적으로 싸우죠. 이게 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실력을 꾸준하게 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갔어? 그러면 알리에서 내 거 사준 같아. 맞아요. 알리에서 제가 종을 그렇게 예쁘게 찍어서 했더니 자기네 것처럼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그런 사진 보고 예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구나라고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당하는 부분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 거야, 아무한테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나는 발전할 수 없으니 일단 수업하시는 거에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수업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그 이급이 공방 그 사장님이 이제 우리가 릴스로 나오겠지만 여기서 먼저 쏙닥쏙닥 한번 해볼게요. 주 매출이 뭐냐니까 수업이래요. 네, 수업이래요. 그래서 주 매출이 수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수업을 하냐, 정규냐 그랬더니 거의 다 원데이 클래스로 하더라고요. 우리 공방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원데이 클래스 올려도 안 오던데 얘는 어떻게 오는 거야? 이렇게 궁금하지 않아요? 네? 저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원데이 클래스로 매출이 일어난다고? 저도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막 그랬거든요. 원데이 클래스에 대한 준비가 너무 철저했어요.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철저했어요. 예, 남자분인데 34살밖에 안 먹은 사람이.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사실 자연스럽게 공방하시는 분들로 넘어가자면 꽃집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검색해서 오니까. 플레이스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검색해서 어디 꽃집, 덕수꽃집,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오기 때문에 플레이스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선생님들께도 꽃집 하시는 분들한테는 플레이스 하세요. 플레이스 꼭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공방도 플레이스가 중요하다는 거를 요번에 깨달았어요. 가가지고. 그분은 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블로그도 많이 하시는데 플레이스 관리를 너무 철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입이 되잖아요. 유입이 되면은 이분이 예약하는 시점부터 밀착 방어가 들어가요. 근데 금액이 7만 원이든 8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이 고객 한 분이 너무 자기한테는 귀한 분인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 수업 오셨어요? 자 이제 수업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시기 전에 설문지 조사 보내서 구글 폼으로 어떤 걸 원하시는지 어떤 컬러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끝내고 그분이 오셨을 때 내가 여기 와서 좀 장인처럼 선생님이랑 똑같은 앞치마를 메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세팅해놓고 나중에 사진 보시면 놀랄 거예요. 그리고 앉았을 때 여기 공방에 관한 이런 안내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좀 이거 참고하고 싶다고 선생님들 보여드리고 싶다고 갖고 왔는데 그런 안내문이라든지 하다못해 어떤 티를 드실 건지 어떤 차를 드실 건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가장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후기를 받는 건데, 우리 후기 받을 때 어때요? 제가 2,000원 할인해 드리는데 후기 남기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음료 드릴 테니까 후기 남기시겠어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주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찍어서 이걸 가지고 그분한테 나중에 끝나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진 보내드립니다. 뭐 시간 괜찮으시면은 네이버에 후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딱 그 한마디만 하면은 사람들이 후기를 엄청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네이버 플레이스 후기로는 전국 1등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가 봤는데 후기가 너무너무 정성 들여서 너무너무 잘 써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와, 이게 정말 고객 하나하나를 고객 감동. 네, 진짜로.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서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업 강의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기업 강의를 어떻게 출강하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기업 강의 B2B, B2C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B2B를 그 수업 오신 분들이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거라서 나는 내 거 가져갈까 봐 수업 절대 못 하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사업을 누군가가 그 입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사람은 내 수업을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을 그 한 명만 감동시키면 이 한 명이 5만 원짜리였든 8만 원짜리였든 10만 원짜리였든 이분이 그 받은 감동을 그대로 가져가서 막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수업을 했는데 이 사람 너무 괜찮더라. 우린 동호회 활동 이런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결을 해가지고 여태껏 수업을 하고 계시대요. 그게 엄청 크대요. 근데 또 물어봤죠? 우리는 대부분 연말에 수업을 하는데 사계절 내내 수업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사계절 내내 수업이 있대요. 사계절 내내 수업이 있다라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꽃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공방하시는 분들, 또 저 또한 무슨 생각해요? 연말이야. 연말이 완전 우리 대목이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관 수업 하시던 분들 이제 걱정되지 않으세요? 내년에 우리 좀 나라가 힘들어가지고 예산이 다 깎였기 때문에 기관에 들어가는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기관 사업들이 다 축소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비가 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물론 회사들도 어렵겠지. 근데 회사들도 어렵지만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줄이진 않는단 말이죠. 줄여도 엄청 대폭적으로 줄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무수히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키트를 꼭 키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어떤 분야에 있으시든지 간에 키트 꼭 하셔야 돼요, 키트. 외부 출간 꼭 나가셔야 되고요. 내가 공방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는 기본 베이스고요. 나머지 내가 외부 출강 나가고 키트 일하고 이게 주로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나 이 공방에서 먹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먹고 살만한 돈으로 무엇을 하냐? 내가 막 흥청망청 가가지고 막 뭐 가방 비싼 거 하나 사고 뭐 얼굴에다 막 바르는 거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우리 뭘 해야 되냐면은 브랜드를 만드는데 돈을 써줘야 돼요. 그게 돈의 흐름이에요. 순서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내가 내 브랜드를 조금 더 쾌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잖아요. 이 이야기도 우리가 릴스를 통해서 아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계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수업만 해가지고는 뭔가 한계가 분명히 느껴진단 말이죠. 그걸 뚫고 나가는 데는 브랜드를 만드는 밖에 없는데, 브랜딩 하는 작업 자체가 돈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은 내가 공방에서 소소하게 돈을 번 거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게 브랜딩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야지만 내가 뭔가
막 쫄리지 않아. 아, 이번 달에 수강생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번 달에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이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수업 꼭 해주셔야 되고 수업을 하시면서 외부 출강을 나갈 수 있는 키트 작업을 꼭 하셔야 되고 외부 출강에 나가셔서 그분들과 그 회사에 내가 출강만 나가나요? 아니요. 그 회사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네 물건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뭐 VIP한테 이런 물건 보낼 건데 우리 컨셉이 이런데 이런 거 샘플 만들어 줄 수 있어? 라는 기회도 생겨요. 그리고 행사에 우리 VIP들 상대로 저는 그런 행사를 많이 나가봤거든요. VIP들 상대로 하는 뭔가 패키지 나가는 거 수업하는 거 하고 싶어. 그럼 또 그런 분들 상대로 또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이 물고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트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간소화 시키셔야 된다는 거고. 키트 만들려고 그러면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하는 소리가 있죠. 키트 만들 때 하나는 자기가 쉬워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100개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꼭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1000개가 들어왔어. 근데 정말 하나 만들 때 눈물 날 정도로 힘든 키트야. 그럼 1000개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소화 시키는데도 예쁜 키트를 만든 방법을 계속 연구하셔야 되고 그게 공방 꽃집. 꽃집 하시는 분들도 꼭 키트 하세요. 예. 그러면 선생님들의 꽃집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공방 꼭 내가 키트 어떤 종류의 키트냐고 물어보셨는데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플라워 관련된 키트를 만나러 가겠죠. 이렇게 이런 거 VIP들 대상으로 뭐 BMW 우리 이한 선생님이 이번에 BMW 행사를 했는데 BMW 행사 오시는 분들 차를 보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만들 수 있는 거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문의들도 그러면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글로 쓰지 않고 이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키트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테라리움 하시는 선생님들이 꽤 보이시는데 테라리움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금방 뭐 5분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키트 그리고 1시간짜리 키트 2시간짜리 키트 거기에 또 이야기도 막 집어넣겠죠. 그런 식의 키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드라이 플라워를 하니까 드라이 플라워에 기준되는 키트를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가죽 공방이든 그 다음에 무슨 뭐 뜨개질 공방이든 그 다음에 캔들 공방 뭐 레진 공방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할 수 있는 키트를 그러니까 작업들을 키트화 시키시라는 거죠.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가 있는지 없는지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대부분 작품에만 신경들을 좀 많이 쓰세요. 공방 운영하시면 저도 그랬어. 뽕에 취해가지고 제가 올리면 다 이쁘지 뭐 왜 이쁜데 안 와 막 이러면서 내가 작품 이렇게 예쁜데 이거 보고 수업 문의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기업에서 나한테 이런 문의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뽕에 저도 한 3년 전까지는 그런 거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런 부분들을 이거를 올 수밖에 없게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줌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이제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길을 좀 정하는 게 좋아요. 꽃집도 마찬가지. 작품을 할 건지 비즈니스를 할 건지. 이거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작가가 좋아. 난 내 작품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난 하나만 만들어도 너무 행복해. 그러면 작가. 예. 팔리지 않아도 당장 팔리지 않아도 이 작품에 대한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 내 앞에 올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기다릴 수 있어. 그만한 자본금도 있고 그리고 돈 안 벌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작가. 예,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성향 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 기쁨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로 가야지. 그 비즈니스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앞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섭취하시면서 비즈니스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꼭 구분해 주세요. 작가냐 비즈니스냐. 예. 그래서 저도 참 놓기 어려웠거든요. 저도 예술가라고 했어요. 앞에다가 그 프로필에다가 난 그래도 나 좀 잘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그 부분을 내려놓고 나는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뭔가 굉장히 해방된 느낌이 들면서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힘을 빼고 작품을 설명할 수 있고 드라이 플라워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을 앞에다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비즈니스일까? 내가 원하는 건 작가일까? 그래서 그거를 놓고 봤을 때 작가라면은 좀 더 작품에 더 매진해가지고 하나하나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비즈니스라 그러면은 작품도 작품인데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그 접근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정원 운영하시는 분들, 네, 정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는 드라이플라워를 했을 때요. 누구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희 매니저님한테 맨날 정원하시는 분들 왜 드라이플라워 안 해? 저 진짜 진심이에요. 그거 왜 다 버려? 버리는 게 아니죠. 정원하시는 분들은 적당할 때 컷을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뿌리에 영양분이 가고 식물한테 좋다. 저도 이론은 다 알아요. 네, 저도 꽃을 많이 키우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쁜 걸 보려고 꽃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드라이 플라워를 들여다보는 순간은 어떤 게 있냐면, 우와, 내가 씨 다 털고 난 이 씨 껍질도 뭔가 작품이 될 수 있고 판매가 되네? 와, 나 저거 지금 장미 다 컷플라워에서 다 잘랐는데 이거 건조하니까 되게 예쁘다. 저거 와, 사람들이 못 구해서 난리네?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소. 그래서 정원에 있는 걸 다 잘라가지고 드라이하란 소리가 아니에요. 네, 정원에 있는 것들을 드라이 플라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 조금만 배워보시면 내가 배운 투자 금액 대비 이상으로 아마 얻으실 것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원하시는 분들이 꼭 드라이플라워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정원하신 그 드라이플라워를 해서 요거를 좀 변경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단컨대 내년에 모종 사는 거, 내년에 밭에 투자하는 퇴비 이런 금액 이상은 뽑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드라이플라워뿐만 아니고, 이게 드라이플라워의 관점을 봐서 그런데 정원에 직접 들어가서 허브를 만지고 허브를 채취하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아로마 나로 아로마 정선의 그 선생님을 제가 찾아간 이유가, 정원하시는 분들이 그 선생님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정원에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허브를 채취하고 허브 사이사이에 풀을 뽑아주면서 걔네들이 주는 에너지와 걔네들이 주는 향을 맡으면서 사람이 뭔가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지? 요리할까? 그런 거 말고 포프리를 만든다든지 리스를 만든다든지 오브제를 만든다든지 그 과정 동안 어떻게 되죠? 허브를 계속 내 몸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 만지고 오일하고 코로 흡입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하신다면 내 정원에 오는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더 즐거워질 수 있는 거죠. 컵플라워 해가지고 화병 꽂고 바구니 꽂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을 좀 더 가볍게, 그런 건 출강도 나갈 수 있어요. 우리 허브 수업 중에 허브 수업을 들고 출강 나가시는 선생님들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그냥 허브가 잘 자랐어요 이러는 것보다 허브 적당할 때 잘라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익을 창출하고, 얘네 이 적당할 때 잘라준 아이들은 더 예쁘게 풍성하게 피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환경적인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제가 지금 보면은 2회 때 말씀드렸던 거죠. 그 공업묘지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책자를 갖다 주신 건데, 여기 보면은 뭐 미세 플라스틱 중금속 없는 공업묘원 만들기 토론회, 기후위기, 이 책자 보면 여기에 뭔가 이런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무딘 우리나라조차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오늘 가죽공방 갔는데 가죽공방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업을 내가 나갔는데 기업에서 너네 가죽 쓰는 거 어떤 가죽 써?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이거 레진이야? 가짜 가죽이야? 아니면은 뭔가 친환경적인 가죽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여기는 다 그런 가죽을 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친환경적인. 그래서
뭔가 인증을 받은 가죽만 쓴대요. 근데 제가 되게 무식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가죽은 뜯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레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레자라 그러죠. 레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레자는 인공적인 가죽인 거잖아.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가서 듣는 순간 아, 썩질 않는데요.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저 쓰는 걸 결코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친환경적인 가죽은 뭔데요? 그랬더니 이게 가죽을 얻기 위해서 도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사한 동물에서 가죽을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과 껍질이나 뭐지? 곰팡이균, 선인장 이런 거에서도 가죽이 나오는데 조금 방향성은 다르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어떠한 분야든지 간에 환경적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부분을. 이거 약품 처리한 거야? 이거 자연에 갔을 때 자연 분해 잘 돼? 환경적인 오염이 없어? 이게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더 큰 사업이면 사업일수록 저랑 붙였을 때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된다라는 거죠. 정원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이념이 있어야 돼. 내가 정원을 운영하는데 예쁘지? 이게 아니야. 예쁜 정원은 너무 많아요. 지금은 사방팔방에 전국에 정원 문화 유행해가지고 정원, 개인 정원 엄청 많이 꾸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 받고 입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쁜 정원이니까 오세요. 우리 정원은 누구지? 아돌프 이런 자연주의 정원입니다라고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원은 자연에서 주는 환경처럼 우리가 자연에서 받고 있잖아요. 정원이라는 거는, 꽃이라는 건,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합니다라는 이념이, 철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 고객들이 가지 않아요. 네. 그리고 기업하고 뭔가 콜라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는 예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저 이 말 너무 좋아요. 예쁜 쓰레기라는 말이 너무 슬프잖아. 우리 꽃 가지고 예쁜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원에서 나오는 이런 부산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정원이 왜 없을까? 생기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원에서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정원이라 꾸미기엔 좀 그렇고 저는 그냥 밭이에요. 예. 제 것들을 그냥 수확하기 위한 밭.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엄청 잘라서 갖고 오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드라이플라워가 아니더라도 정원에서 환경적인 부분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 배출을 덜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먼 얘기 같잖아. 사실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탄소 배출이야 지금,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요번에 굉장히 기후 변화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네, 너무 덥고 저 또한. 그리고 제가 시장에 가는 루틴이 하나도 안 맞았어요. 계속 더워서 안 나와, 뜨거워서 안 자랐대, 9월 되면 꽃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드라이플라워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박선진 선생님이 외부 강의시 강사료는 대부분 측정이 돼 있어요. 특히 기관들은 10만 원 주나요? 시간당 8만 원 정도? 그리고 강의를 안 주는 데도 많아요. 키트로 빼주세요라는 데도 많고, 그런 책정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조금 들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생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뭔가 3만 원대가 되게 대부분 많아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는 게 한 3만 원대고 한 2만 원, 만 원짜리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금액을, 그러니까 3만 원대라고 해서 내가 3만 원에 맞춘 키트를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내가 비용이 빠져야 되는 거죠. 디자인 비용, 그 다음에 키트를 분리하는 비용, 이런 비용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제 계산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히트 원가에서 어느 정도 더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요번에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요번에 우리 그 크리스마스 할 때 강사료가 얼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 되게 솔직한 거 좋아해서 저 강의료가 하루 하는데 못해도 50만 원 받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죠.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제가 재료비에서 알아서 충당할 테니까 얼마 측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재료비가 얼마시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재료비에서 강사료를 알아서 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조절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내가 처음이면 일단은 그거 부분은 강의료가 대부분 측정이 되어 있어요. 책정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시고, 그것만으로 사실 부족한 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좀 충당하는 편이에요. 재료비에서. 유치 초등학교 생태교육 이슈라 교육 과정을 조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그거 기준이라서?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렇게 딱 정해진 대로 하는 데는 많지 않고,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인당 재료비가 이만큼입니다. 뭐 여기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많더라고요, 저는. 프리저브드도 약품 처리한 거라서 환경적 요인에 해당되는 게 맞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얻은 실험 기간에다가 프리저브드랑 드라이플라워를 갖다가 맡기고 실험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저브드보다는 드라이플라워가 환경적으로 좋습니다라고는 제 내피셜인데, 이거를 과학적으로는 증빙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프리저브드는 어쨌든 간에 약품 처리를 했고 얘네들이 잘 썩지 않게끔 처리를 한 거잖아요. 이 보존을 한 거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플라워보다는 아무래도 썩는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자, 드라이플라워 1인 아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1인이에요.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드라이플라워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부서지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품성이 떨어질 테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하고 있어요. 배달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배달에 대한 리스크는 한 번도 올해 컴플레인 받아본 적이 딱 한 번 있다. 박스가 찌그러져서 갔어요. 박스가 눌려서 가는 바람에 안에 물건이 다 찌그러졌거든요. 그렇게 한번 받아보고 그 이후부터는 없었습니다. 네. 물론 내가 상품이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어요. 단품으로 나가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모듬 중에, 저도 만들다 보니까 그분이 계속 모듬을 주문하셨었는데 가면 갈수록 모듬이 안 예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컴플레인은 있었어요. 그건 솔직하게. 하지만 뭔가 부서지고 뭔가 뭐지? 그런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고, 그리고 배달 나가는 이슈는 문제가 될 게 거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각보다 단단하다고. 네, 생각보다 단단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색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변색되는 걸 너무 위축하지 마세요. 얘는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변색이 되는 거고, 그 작품에 대한 변색이요. 내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얘가 사갔어. 이분이 사갔는데 이거 얼마나 봐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한 2, 3개월 정도 예쁘게 봅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버리시던지 리터치를 한번 받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드라이플라워의 매력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물건을 못 팔겠다? 나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게 왜 미안하죠? 조화가 아닌데. 예, 그거는 내가 어떻게 마인드셋 하는 거에 대한, 예, 그 부분만 하시면 되고, 저도 컬러가 부족한 거는 프리저브드 같이 도움 받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수국. 예, 그래서 프리저브드와 드라이플로 혼합하는 거 괜찮냐고 해서 괜찮습니다. 예,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정말 나는 근데 너무 철두철미한 사람이라서 이런 부분이 너무 걸려 그러시면 혼합류를 쓰세요. 완제품에다가. 드라이플라워 8, 프리저브드 2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라고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선생님이 판매하신 드라이플라워 완제품의 주 고객 나이대 연령대였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11년 정도 했다 그랬잖아요. 제 처음에 고객층들이 5, 60대였어요. 5, 60대들은 정말 돈을 잘 쓰세요. 왜냐하면 다 키웠잖아요. 다 키우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도 그래도 좀 뭐 20, 30대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나이셨어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에서 판매를 할 때에는 훨씬 지금보다, 그러니까 그 인스타보다 좋았던 게 뭐 20만 원, 30만 원 그냥 현금으로 막 붙이시면서 막 물건 사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한 갈증이 뭐였냐면은 이분들이 떠나면 저는 이제 전 연령층을 사실은 아우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플라워가 앤틱이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에 약간 연령대들이 되게 높아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서 일부러 샵에 대한 DP도 앤틱 다 빼버리고 고가구 빼버리고 조금 더 캐주얼하게 오렌지하고 작품도 계속 캐주얼하면서 이제는 20, 30대 층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희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 40대고요. 20대 층 친구들은 이제 아파하면서 정말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오희정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20, 30대 친구들은 드라이플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엄청 좋아하는데 남자분들 드라이플러 엄청 좋아해요. 이건 이제 고객 입장인 거지. 물건을 와서 배우러 오시는 분들보다는 물건을 사가지고 선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남자분들이 진짜 많아요. 20대, 30대 남자분들이. 그리고 이게 저는 그래서 어떤 걸 노렸냐면은 리스는 기본이고 그래서 아파. 그래서 좀 더 쉬운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레진. 그러니까 이 연령대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최대한 더 단순화시켜서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대중화시키고 대중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젊어지고 싶어서. 진짜 젊어지고 싶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령대 젊습니다. 박찬미 선생님이 수익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을까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건비 지출 안 하고 운영할 만해요. 네. 저는 알바를 거의 안 쓰고 저 혼자 다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제가 좀 손이 빨라서 그런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사람을 써야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워낙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 인건비는 웬만하면 지출 안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인건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는 그러니까 뭐 만들고 이러는 거에는 사실 인건비를 많이 쓰지 않고 저희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나무를 베이스로 크리스마스 리스 샘플 만들었는데 그 잎들이 툭 치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져서 이걸 상품으로 팔아도 될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더글라스 전나무가 그래요. 그 특징이 그래요. 마르면 훅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 얘기는 그렇게 상품마다 그 꽃마다 특징들이 있다. 몇 년 전에 아파 유행했었는데 다시 유행이 왔나 봐요 하시는데 아파는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약간 매니아층이에요. 제가 오늘 가죽 공방 가서도 그 얘기를 정말 막 피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드라이플라워, 그 다음에 가죽 공방, 그 다음에 우리 공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가 있죠? 내 매니아들이 있어. 근데 사실 그게 독이에요. 매니아들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주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그 매니아층을 깨야 돼요. 깨고 넘어가야 돼.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파에서도 저는 아파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엄청 스킬 엄청 좋고 막 하시는데 왜 우리 아파를 좋아하시지라는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쉬워서. 굉장히 쉬워서. 풀 갖다 아파를 할 수 있대. 예. 풀 갖다가 아파를 할 수 있대.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니아층들이 빠지고 그냥 일반 분들이 아파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하시는 분들이 제 작품 보면은 비웃으실 거라고. 왜냐면은 정도도 없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대중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퀄리티 좋은 거를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지만 대중적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거 지난번에 제가 델피늄 릴스 했던 건데 이거 아파 요번에 누른 거거든요. 너무 예쁘게 나왔죠. 네.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근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뭐 저기 입 찌그러졌네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이 정도면 되거든요. 이 정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대중성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거 델피늄 몽울인데 얘도 너무 예쁘게 됐고, 얘는 마트리카리아인데 얘도 너무 예쁘게 됐죠. 네. 이거 플래스틱이 누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냥 이렇게 노트에다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그냥 무거운 책 하나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저는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다가가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드라이플라워에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선생님들께서도 어떠한 분야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파 온라인 클래스 있습니다, 선생님. 모아런에 들어가 보세요. 예, 있어요. 홍보 좀 잘 해주세요, 매니저님.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팔아볼까요? 판매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무아랩은 어떻게 팔기 시작했어? 어떻게 팔아?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요번 컨셉의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제가 이기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하면서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이기 지금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기 선생님들하고 뭘 했냐면은 뭔가 릴스 매일 올리고 뭔가 루틴에 막 빠져 있었어. 맨날 피드 올리고 릴스 올리고 막 이런 루틴에 막 빠져 있었는데, 제가 스마트 스토어랑 블로그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설 말고 2024년 설에 제가 노트북을 들고 시댁에 내려갔다가 이 노트북을 가지고 카페에 가가지고 스마트 스토어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앉아서 세팅을 합니다. 그때 그 세팅을 하면서 무슨 다짐을 했냐면 1년 동안 스마트 스토어를 가득 채우겠다라는 다짐을 했거든요. 어떤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잘해요. 근데 그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되게 가늘보거든요. 나 지금 바쁜데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나?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들 정말 저 스스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틴을 만드는 거를 되게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겠다, 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인스타 피드나 스토리에 공포를 했어요. 제가 스마트 스토리 이제 열심히 하겠다라는 공포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제가 최근에 소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루틴을 만들어 놓으니까 상품 등록하는 게 너무 쉬워요. 복사해가지고 그냥 사진이랑 그런 것만 바꿔서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품이 굉장히 많이 돼서 누적이 되게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매출이 정말로, 그래, 아시잖아요. 정말 뛰어났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왜 이상으로 들었어요. 성수기 비수기 없어요. 열어놓으니까 꾸준하게 와서 사세요. 그리고 인스타에서의 단점은 뭐냐면, 이거 내가 판다고 올리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내가 피드를 올릴 때마다 계속 얘는 뒤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먼저 올려요. 그리고 나서 얘를 인스타에 올려요. 그러고 나서 얘가 반응이 없겠죠. 저도 없어요.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계속 얘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어느 날 보면 팔려요. 이거 팔렸네? 이러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스마트 스토어에 오픈했습니다. 제가 잘 그러잖아요, 피드에. 그럼 막 오셔서 사시나요? 안 그래요. 한 명도 안 사요. 진짜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한 명도 안 사지? 그러니까 물론 뭐 시살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방 와가지고 구매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품절이 잘 되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나머지 것들은 잘 안 사세요. 그러다가 이게
꾸준하게 뭔가 물건들이 이게 나가고 이러면서 솔드아웃 되고 또 나가고 솔드아웃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스마트 스토어가 이렇게 기특한 애였어? 자, 스마트 스토어는 우리들이 봤을 때 어때요? 왜 상이 노출되기 어렵죠. 그래서 광고 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맨날 전화 오잖아. 광고하십시오. 막 이러고. 고객인 줄 알고 전화 받았는데 다 광고하래. 그럼 막 짜증나서 우리 끊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를 그렇게 운영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 경쟁에 뛰어들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뭔가 이 드라이플라워라는 분야 자체가 어쨌든 간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뭔가 진입 장벽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스마트 스토어는 결제창으로 저는 씁니다. 그래서 인스타에서 넘어가서 결제하게끔. 인스타에서 넘어가서 결제하게끔. 한번 내가 올리면 또 구경해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살 거 아니었는데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다 제가 또 꾸준하게 단품을 올리고 하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라 캘리 하시는 분들, 뭐 캔들 하시는 분들, 세상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구매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을 해서 타겟해서 상에 노출해야 되고 막 이런 머리 쓰는 거는 이것만으로도 연결만 해놔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쌓여야 돼요. 이게 한두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갔는데 예뻐서 들어갔어. 근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 뭔가 좀 별론데? 그리고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물건이 많아. 그럼 막 이렇게 구경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볼까? 이것도 볼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담고 있어. 그래서 결제창 눌러. 그럼 나는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쌓아줘야 되는데 이게 쌓는 게 어려워요. 저희가 이기 선생님들 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스마트 스토어가 안 돼. 여기에 뭔가 쌓아서 이거를 가득 채우는 게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비즈니스 뭐가 릴스 만들고 피드에다 홍보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걸 연결지어서 매출로 연결짓는 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루틴까지 만들어 드려야 되는구나. 스마트 스토어에 스스로 올릴 수 있는 이 실력이 되게끔 만들어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비즈니스 루틴을 꼭 만들 거예요. 우리 여기 이한 선생님 들어오셨나? 이한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저한테 샵마까지 다 받으신 분인데 저희 과정이 한 1년 넘게 저랑 수업을 하신 분이죠. 그러면서 선생님이 좀 부족하신 것 같다고 온라인 코스를 쭉 밟으셨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코스 2기 그다음에 성수기 상품반을 들으시면서 이제 우리 뿌뜨리스라고 있어요. 그 뿌뜨리스를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수업하면서 뭐라 그랬죠? 단체 키트 나갑니다. 이 단체 키트 만들기 너무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거 키트화 시켜서 올리세요. 꼭 판매하러 올리세요. 막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올리신 거예요. 하도 스마트 스토어 계속 제가 쪼니까. 그랬는데 그게 터진 거죠. 그래서 BMW에서 이번에 270개인가? 해가지고 나가서 수업을 하고 들어오셨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선생님이 스마트 스토어에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단품들을 올리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솔드아웃. 그러니까 이게 될까요? 선생님도 맨날 그래. 내 인스타에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내 인스타에 릴스에도 반응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판매하고는 달라요. 제가 이번에 하고 막 웃었던 게 뭐였냐면 팝업, 기스 팝업을 내가 올렸는데 사실 저는 올리고 나면은 좋아요가 몇 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조회수가 몇인지 잘 안 보거든요. 그게 독이야. 그냥 올리고 말아. 그랬는데 저번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50개 좋아요가 나왔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보니까 기스 팝업이 끝나고 한참 지났는데 좋아요 50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매니저님한테 세상에 기스 팝업 이거 피드를 좋아요를 이제 50개 받아서 진짜 대박이잖아 그랬거든요. 근데 잘했어요. 다 오셔가지고 수업 다 하고 이게 좋아요가 많이 올라오고 이 조회수가 많이 터진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일어난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민들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날 너무 괴롭히면 보지 마. 그리고 안 보기로 해버려. 그리고 나 확인하지 마. 그냥 올리는 거에 꾸준하게.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있어야 돼요. 매출이 일어나게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예쁘죠 하고 올리기 전에 스마트 스토어에 먼저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민의 덩굴이라고 선생님들 우리 그 무아레비 간다에서 빵 터진 남자분 있죠. 그분 대박 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머리가 엄청 영리한 친구여가지고 가이드라인만 딱 잡아줬는데 바로 실행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역할이 컸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조회수가 터진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그 이온환사 키링이었단 말이에요. 이온환사 키링을 사람들이 그걸 사러 해방촌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지. 제가 그분한테 이랬어요. 이거 빨리 스마트 스토어 등록해줘야 이것만 살 수 있게끔. 그거 뭐 어려워? 그냥 해가지고 올리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빨리 올려가지고 빨리 파는 게. 그랬을 때 우리가 이온환사가 터졌잖아요. 그 릴스가. 그러니까 밑에 댓글들이 뭐라고 달렸냐면 나도 사고 싶어. 온라인 없어요? 아니 이게 온라인이 없다니 너무 슬프다. 막 이러면서 막 댓글이 막 달렸어. 그랬는데도 온라인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분은 또 본인 사이트를 만드시느냐고 공을 많이 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이게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었더라면 프로필 링크 타고 가세요라고 했으면 이게 바로 매출 전환이 됐을 때란데라는 아쉬움이 저는 있는 거죠. 이게 한번 영상이 터졌을 때 바로 매출 전환이 되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기 할 때 영상 릴스 열심히 만드는 거 챌린지 할 때 영상 터진 선생님들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터져서 뭔가 효과가 났어야 되는데 안 났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터진 영상에 관련된 상품이 없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 줘야 되는데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고객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드라이플라워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다 접목이 되는 분야인 거예요. 어떤 분야를 하시든지 간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이것들이 연결점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쌓고 그 다음에 이게 루틴이 이제 저희가 할 건데 스마트 스토어에 먼저 올리고 나서 인스타에 홍보한다든지 이런 루틴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질문에 상세 페이지 폼을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상세 페이지도요 우리가 좀 관점을 달리 보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블로그에서 아니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는 날 모르는 고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한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신경 쓰고 설명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스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뭔가 사진이나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그렇게 공을 많이 들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랑 글 몇 개 정도 블로그 운영하듯이 그 정도만 하고요. 그거가 기본 폼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진만 바꾸고 관련 내용들만 써가지고 복사하게 맞아요. 폼을 하긴 하지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뭔가 화려하고 공을 많이 들이는 상세 페이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맞아요. 상위 노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인스타로 유입을 시켜서 인스타에서 결제하게끔 창을 넘기시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은 제가 우리 공 홈페이지 저희 무아르 홈페이지 있잖아요. 굉장히 좋잖아요. 뭔가 있어 보여 뭐 이런 소리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사실 좋아요. 왜냐하면 무아랩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데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 매니저님이 다 해주시니까 운영을 하지만 그리고 저는 검색을 했을 때 바로바로 좀 뜰 수 있는 부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체 키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가 훨씬 노출이 잘 되고 블로그가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가 그 시스템을 너무 잘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다 올리는 게 더 영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가 있다면 저는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아니 큰 기업들도 요즘에 네이버 홈페이지를 따로 써요. 결제하는 데를. 그게 왜 그런지를 봐야 돼요. 우리 무슨 화장품 같은 거 살 때도 공홈 말고 스마트 스토어 홈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유심히 보세요. 왜 그렇게 쓰는지. 왜냐하면 고객들이 그게 결제하기가 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꼭 스마트 스토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긴 할 거예요. 네. 쿠팡 안 해요.
정말 쿠팡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쿠팡은 일단은 하려고 올해 목표가 사실 쿠팡이었어요. 잊어먹고 있었네. 쿠팡 입점하는 게 제 목표기는 했는데 아직 상품군을 좀 다양하게 못 만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스마트 스토어만 굴리는 것도 사실 조금 벅찬데, 올해 저 목표가 본의 아니게 여기다 말씀드리겠는데 2025년 목표는 모든 키트화입니다. 그래서 키트를 굉장히 강력하게 밀 거고 키트에 관련된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 되면 쿠팡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약간 쿠팡은 좀 뭔가 좀 시스템을 더 많이 갖춰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저로서는. 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계속 너 산만이라서 물건 잘 파는 거 아니냐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 이야기 좀 하라고 계속 옆에서 체크를 하는데, 제가 계속 무시하고 딴 얘기하고. 저는 산만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어요. 네. 산만에 대한 환상이. 그래서 1만이 되기가 너무너무너무 목표였고, 사실 2만은 좀 뭔가 정신없이 됐고, 2만 되고 나서 3만, 난 3만이 되면 모든 뭘 올리면 다 잘 될 것 같고, 막 뭔가 환상이고 막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2만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똑같아요. 뭔가 빡신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뭔가 물건을 냈을 때 그 공들이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반응이 있고 없고도 똑같아요. 심지어 너무 똑같아요. 내가 3만이 됐다고 해서 올리는 족족 품절이 된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3만이 됐다고 해서 올리는 족족 수업이 품절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3만, 5만, 10만 되면 그냥 이렇게 뭐 아무나 이렇게 이런 거 올리면 팔리는 거 아니야? 되게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공들이고 힘든 건 똑같고, 매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똑같고.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팔로워 수가 적어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이한 선생님한테 가면 안 됐던 거 아니야? 키트가? 나한테 와서 써야지. 내가 3.2만인데 그러면 BMW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지 왜 이한 선생님한테 연락이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관없어요. 그거랑 관련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로우 수가 적어서 조회수가 안 나와서 나는 못하겠어,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올해 2025년 목표를 그걸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다. 이런 고민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하지 않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네. 우리 매니저님 사업을 사업을 잘할 사람,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 사람의 유형을 좀 나눠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거를 뭐 물어봐. 그래서 아까 이제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업과 나를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셔야 돼요. 브랜드를 분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김윤주와 무아랩을 분리하실 수 있는 분들. 뭐 우리 저기 아주르가든가 남경선 선생님이 분리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남경선의 삶과 아주르가든의 이 비즈니스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리 못 시켜요. 갑자기 애가 아프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갑자기 집에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난 어저께 남편이랑 싸웠잖아. 오늘 문 닫아야 될 것 같아. 이러고 금방 쉬시고. 그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게 비즈니스 마인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게 분리가 안 돼. 이게 좀 이렇게 기름하고 물처럼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되는데, 제가 수많은 선생님들을 겪으면서 느낀 게, 와, 왜 분리가 안 되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분리를 잘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심한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저는 비즈니스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 있잖아요.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해, 지금.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성향 차이인 거예요, 성향. 내 성향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이게 해결될 때까지 다른 일을 못 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정이 정말 중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일단 뭐 큰일 아니지, 뭐 정말 큰일이면 가야겠지만 그럼 일단 얘는 보류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하고 내가 오늘 계획 잡은 거 다 처리해.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일에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내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작가적인 마인드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행복하고 누가 하나 사주면 너무 좋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더 집중되게끔 나의 그 일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난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분리를 잘 시키는 사람 같아. 나는 내 일과 나의 삶 자체가 좀 분리를 잘 시켰어.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영향을 안 받을 순 없죠. 애가 아프면 당연히 신경 쓰이죠. 전화해서 괜찮니? 병원 갔다 왔니? 뭐 이런 것도 하고 밥 챙겨주러 집에 갔다 오기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내 일에 크게 영향이 끼칠 정도로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리를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비즈니스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이게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많이 겪어보니까 그래요. 굉장히 큰 마음을 갖고 수업을 임하신단 말이에요. 임했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시작하고 딱 했는데 갑자기 한 달 됐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래서 없어져 버려. 네,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 그 파악한 걸 가지고 토대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을 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비즈니스를 할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취미랑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할 사람인지를 좀 더 구분을 하시면 어떻게 뛰어들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구분하시기가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드라이 플라워가 정답은 아니다. 저는 이 말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드라이 플라워가 무슨 세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드라이 플라워라는 아이템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서는 정말 이 분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 플라워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입니다. 예. 아무리 내가 드라이 플라워를 잘하고 잘 만들고 좋아하더라도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무너진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오늘 그 공방 사장님이랑 막 박수를 치면서 느꼈는데 지붕이 있다라는 걸 느꼈대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막 올라가다 보니까 지붕에 딱 닫힌 거예요. 더 이상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그랬거든요. 이게 느끼는 감정이 되게 똑같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항상 느끼잖아요, 우리가.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딱 걸렸어. 더 이상 못 넘어갈 것 같아. 근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건 비즈니스예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엄청 많이들 해주잖아요. 뭐 이런 유튜브, 스레드, 뭐 릴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저도 막 동태 파악하고 이럴 때 스레드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거기서 되게 많이 영감을 받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끼고 배워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내 분야 전 핸드메이드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내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또 배워. 그래서 또 배워. 이게 내 실력을 쌓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비즈니스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마케팅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정말로 아끼지 말고 책도 많이 보시고 우리 매니저님이 맨날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샵을 오픈을 하실 때 5천만 원, 1억 이렇게 드리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시는데 10,000원짜리 비즈니스 책 사는 거는 막 벌벌 떠시고 안 본다고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그 얘기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코스 3기를 하면서 드라이 플라워를 배우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태 1회차, 2회차, 3회차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비즈니스 루틴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배운다고 한들
내가 끝까지 즐기기는 힘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보시고, 아, 난 할 수 있어. 나는 이 일이 재밌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뭐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재미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 뭐 이런 걸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을 하신 후에 이렇게 배우시고 또 비즈니스 쪽으로 접목도 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가격 책정? 가격 책정. 이게 어딜 가나 질문이 따라다니는 가격 책정이야. 네, 가격 책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핸드메이드 같이 이렇게 만든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가 대비 3배 붙이세요, 4배 붙이세요.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일단은 뭐 3, 4배 붙이시는 거는 선생님들 자유신데 어쨌든 간에 나의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저 넣기 때문에 딱 그렇게 정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가를 뽑아보시고 내가 3배를 할지 4배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 책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윤이 잘 안 남는다고 하셨어요. 비싸다고 안 사서 가격을 자꾸 낮추다 보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넣어야 된다고요. 내 스토리를, 내 물건의 가치를. 제가 쿠팡에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쿠팡에서는 드라이프라 다 똑같지, 말린 코 파는데 왜 저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제가 다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쌓고 있는 중인 거예요. 쿠팡에서도 왜 무할의 물건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쌓고 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스토리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격을 내린다고 사지 않아요. 비싸다고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똑같은 물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똑같은 물건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부케 캔들이죠. 미모사예요. 미모사로 만든 부케 캔들이에요. 이거 캔들 공방 하시는 분들 다 만들어서 파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1월을 여는 노란꽃 해가지고 이렇게 세트 구성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이거 풀렸나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캔들 하시는 공방 하시는 분들과 좀 차별성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업하나요? 이거 판매도 하나요?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캔들 공방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파는데 왜 저기 가서 해? 막 이제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시장이라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시즌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 유튜브도 해야 하나요? 내가 저희도 숙제예요. 아니 1인 공방 할 게 너무 많잖아. 그쵸? 릴스도 해야 돼, 피드도 올려야 돼, 작품도 만들어야 돼, 거기다가 유튜브까지 해야 돼. 막 그런 거는 저희도 우리 2025년에는 유튜브 좀 하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하는 거는요, 제 생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여력이 안 돼서 사실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만이라도 잘하자. 블로그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즈니스적으로 시작을 고민하는 직장인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것들 이야기해 주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으면 좋은 수업 어떤 걸까요? 꽃은 배워본 적 없고 핸드메이드 좋아합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살짝 놓쳤어요. 왜냐면은 드라이 플라워를 추천하는 이유가 첫 시작으로 너무 좋다. 아까 이제 막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을 좀 정리했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놓치고 넘어갔는데, 제가 생활을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드라이 플라워를 왜 추천드리냐면, 일단은 공간이나 그 다음에 시장을 가는 시간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저 또한 그리고 저는 택배가 된다는 시스템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택배가 되지 않으면 사실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전국 그리고 해외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드라이플라워의 매력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관리하기에도 훨씬 수월하고, 생활 이제 컨디셔닝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직장 다니신다 그러면은 드라이플라워 추천드려요. 드라이플라워 추천드리는데 한번 해보시고 영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딴 거 해보셔도 되는데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내 가게에 메인 타깃으로 생각하는 타깃은 3, 40대인데 매장에 위치한 동네 분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 많아요. 아직까지 초창기 대부분의 워크인 손님이 동네 분들인데요. 워크인 해주시는 동네 분들을 위해 타깃을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브랜딩을 위해 3, 40대 메인 타깃을 유지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음, 저는 3, 40대 메인 타겟을 유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니, 그게 지금 하시는 선생님이 내가 좋아하는 타겟을 잡으세요. 이거를 막 머리 써서 50대, 60대 이럴 게 아니라 내가 3, 40대 브랜드가 자신 있으시면은 그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즐거우시다면. 그리고 50대 이상이 즐거우시다면 저는 그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기 때문에 내 감정 노동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즐겁고 롱런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말로 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답을 드리고 싶고, 내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 타깃이 3, 40대, 매장 위치한 장소 주용 타깃이 5, 60대. 네, 그 중에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3, 40대를 선택했다 그러면 저는 인스타 할 거예요. 인스타. 외부에서 오게끔. 이게 동네 장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동네 장사는 저 사람이 가서 내 말을 잘못하면 안 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죠. 오시는 분들 왜 이렇게 비싸 이러다 나 또 상처받죠. 저는 그래서 동네 장사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냥 내 브랜드를 보고 멀리서 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 아직도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4년 차 정도 되는데 저는 동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동네 장사는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더 완전히 바꾸기 힘드시다 그러면은 조금씩 그렇게 전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플라워 캔들이 너무 예뻐서 저도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 향만 넣지 않으면 판매할 수 있는 걸까? 아니요. 캔들은 태우기 때문에 허가 받으셔야 되는 거라서 캔들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 부분이 조금 키트 만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번거롭고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인증 받아야 됩니다. 향을 안 넣으셔도 인증 받으셔야 돼요. 드라이 꽃다발만 만들어봤지 다른 제품 만들어보지 못했어요. 활용대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정말 많아요. 이거 자랑하려고 갖다 놨는데. 레진, 저는 부케 캔들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레진 왜 안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부케 캔들, 부케 레진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소품 레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왜 안 하세요? 이게 드라이 플라워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한번 배워봤어요. 하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아까 캔들 얘기도 했죠. 캔들도 뭐 우리 앤틱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많죠. 앤틱 소품 같은 거에 캔들 부어서 이렇게 소품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판매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인증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세팅한 건데 이건 달력이에요. 드라이 플라워가 꼭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력으로 이렇게 상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빨간 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을 좀 많이 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힘을 좀 많이 빼면 어떨까. 그 대신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좀 있으시긴 하셔야 되지만 내가 뭐 엄청나게 작품에 심도 있게 해가지고 배우는 거는 강사를 하시면서 누구 배출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심도 있게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기업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배우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제가 만약 작품성을 더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는 안 맞는 거겠죠? 두 개를 다 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죠? 저는 다 두 개를 추구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이윤이 안 남아요. 네. 이거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작품성을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신 한 작품을 단가를 조금 내 값어치를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팔릴 때까지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적인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드라이플라워 매장 없으면 판매 어려울까? 무슨 소리세요? 이거 제가 택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저 그 유미상 저희 그 일본에서 선생님 초대해가지고 수업했잖아요. 그 선생님 댁에 제가 1월 달에 갔었거든요. 근데 저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공방 없어가지고 뭐 못한다 그러고 이거에서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막 이러셨는데 일본은 집이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데에 건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져가셔가지고 밖에서도 수업을 하고 집에서도 수업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집에서 했고요. 집에서 하다가 공방은 나중에 내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가시면 안 돼요. 찌그러진 물건을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체하시냐고. 환불해드려요. 네, 환불해드려요. 저는 되게 쿨하게 환불 잘해드려요. 또 이거 이용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 물건에 만족하지 않은 거를 억지로 구매하거나 이런 거 원치 않아서 바로 받아요. 네, 그리고 저는 다시 리터치하고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 저는 환불 굉장히 잘해드립니다. 아, 희망을 얻네요. 강의 꼭 들을게요. 리터치는 무료로 해주시나요? 아니면 추가금 받나요? 재료비만 받아요. 예, 그거는 제가 서비스로 재료비, 왕복 택배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 다할리아도 드라이플러 가능할까요? 대형 꽃도 워낙 많아서 그러시는데 다할리아 건조 잘 돼요. 근데 이제 아주 큰 다할리아는 제가 건조 아직 안 해봤거든요. 조그만한 주먹만한 거는 건조 해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준이 자연 건조가 잘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내가 잡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생화같이 건조를 원해 하시면은 실리카겔 다 건조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연 건조에서는 형태 나쁘지 않고 색감도 예쁘게 유지되는 걸 다 건조됐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완전히 건조된 상태를. 그래서 그거는 조금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루나리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밭에 루나리아 키우시는 분이 계시네. 상품 만들기로 그냥 드라이하는 게 좋을까요? 실리카겔 하는 게 좋을까요? 해외에 있는 사람도 온라인 키트 받아볼 수 있냐고 하셨는데, 일단 해외에 계시구나. 루나리아 자연 건조요. 루나리아 자연 건조 하시면 돼요. 실리카겔 안 하셔도 돼요. 루나리아 꼭 해보세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희도 옛날에는 생화로 루나리아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안 팔리니까 농사를 안 지시더라고요. 자연 건조하셔가지고 잘 뜯어내셔서 그 막 안에 살아있게끔 건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는 거죠? 루나리아는 그걸 드라이한 채로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막을 이렇게 떼내면 거기에 이렇게 씨가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 온라인 키트 받아볼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받아보시는 분이 계시고 받지 않는 분이 계세요. 저희 독일 선생님 같은 경우 예은 선생님은 저희랑 1년 코스 하셨거든요. 코스 2기부터 시작하셔서 쭉 밟으셨는데 정말 활발하게 독일에서 지금 활약 중에 계세요. 제가 내 자랑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꽃시장에 좀 그 생태계를 아셔가지고 키트 안 받으시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다른 지역에 계시는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이런 분들은 키트 받으셨거든요. 근데 키트를 여기서 약간 배대지 통해서 받는 분들도 있고 우체국에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키트를 받고 안 받고는 본인 결정. 왜냐면 해외 배송비가 좀 들어서 한 9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번 보내드릴 때.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회차로 안 나가고 한 번에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꽃집 하고 있는데 기초과정 배워야 하나요? 하셨는데, 선생님이 오가실 수 있으시면, 저희 정규과정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규과정 같은 경우에는 강사 배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고 강사 활동을 해서 똑같은 정규 수업을 수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너무 좋죠. 정규 수업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규 수업에서 부족했던 비즈니스 부분을 이번에 보강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동일하게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연계를 합니다. 1월 달부터. 그건 아직 저희가 준비 중이어서 공지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똑같이 관리해드리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과정을 헷갈리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윤복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오갈 수 없고, 그리고 나는 꽃집을 하고 있고 강사처럼 뭔가 정규 수업을 할 건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 코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코스? 저희가 코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키트 훈련소, 그 다음에 성수기 상품반,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특견반, 그럼 딱 1년을 도시거든요. 꽃은 1년을 하게끔 원래도 생화 때부터 그렇게 하게끔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상품 수업 듣고 감사하게도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 판매 수업도 많이 해서 공방 운영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이런 글이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이야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아래 선생님께 감사 인사 꼭 드리고 싶다고 오늘도 알차서 감사드립니다. 그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크리스마스 때 잘하셨으면은 봄에도 꾸준하게 팔 수 있는 상품들을 연결해야지만 고객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유념해 주세요. 배송? 아, 택배 계약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내가 양이 많지 않으면 굳이 택배 계약 안 하셔도 지금, 뭐죠? 아니, 뭐지? 아니야. 편의점. 정말 편의점 택배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할인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미리 내가 입력하고 가면은 반값 택배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반값 택배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클릭하면 내 물건 가지러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건이 많지가 않으면 할인도 잘 안 해주시고, 양 얼마까지 늘리라 그래도 나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자체 내에서 하는 반값 택배 하시면 되고, 우리 오희정 선생님 알려주셨는데 편의점 택배에 사업자 가입이 있대요. 그렇게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안 되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희정 선생님.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질문이 없을까 봐. 그리고 윤복현 선생님 오늘 우울했는데 정말 알찬 수업 퇴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댓글 하나 섬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하려고 등록만 하고 막막해서 중지 상태였는데 앞으로 갈 길이 좀 정리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오늘 2시간 가까이 거의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수업을 홍보를 하려고 이걸 1회, 2회, 3회차를 열었지만 가장 그러면서도 바라는 게 대중화예요. 드라이플라워의 대중화. 정말 재밌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크고, 그리고 드라이플라워 안 하더라도 공방 운영하시고 꽃집 운영하시면서 비즈니스적으로 힘들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오늘 수업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 스토어 꼭 시작해 보세요. 나중에 1년 뒤에 우리 무아래 선생님 말 잘 들었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수업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도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또 피드로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2024년 생방을 마지막 생방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